어떤 발견이 인간 진화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깨뜨렸으며 어떤 고대 생물이 너무 기괴하여 과학자들이 그것의 알을 먹이로 착각했을까요? 작고 혼합된 골격과 상어의 나선형 이빨이 전 세계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991년부터 조지아 남부의 드마니시 마을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인간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5개의 초기 인간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완전한 두개골인 5번 두개골은 2005년에 발견되어 2013년에 공식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과학자들은 호모 하빌리스가 호모 에렉투스로 직선적으로 진화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드마니시 발견은 이 관점을 도전하며 여러 가지 뚜렷이 다른 외형을 가진 개체들이 한 시기에 살았음을 드러냈고, 이는 아마도 단일 종 안에서 이루어진 일일 수 있습니다. 5번 두개골의 뇌 용적은 약 546입방 cm로 예상보다 훨씬 작지만 그 몸 크기는 현대 인간과 유사했습니다. 이 유골은 약 18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프리카 밖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인류로 여겨집니다. 이는 초기 인간 이주 시간을 약 80만 년 뒤로 밀어내었고, 초기 호모 종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바다 아래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킨 발견은 어떨까요? 노르웨이의 스피스베르겐 섬에서 발생한 발굴 중에 노르웨이와 스웨덴 과학자들은 해양 파충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바꾼 화석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기록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어류도마뱀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의 과학계는 현대 돌고래와 비슷한 해양 파충류인 어류도마뱀이 약 2억 5,200만 년 전 발생한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대멸종 사건 이후에 처음 등장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스발바르의 상부 페름기층에서 발견된 화석은 약 2억 5,400만 년 전으로 그 대멸종 사건보다 200만 년 더 이른 시기로 측정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철저한 해부학적 분석과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이 생물의 골격 직징이 이미 수중 생활에 잘 적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고생물학자들이 대담한 결론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류도마뱀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수중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육상의 조상으로부터 전이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지아의 두개골이 우리의 이주 이야기에 도전한다면 아프리카의 어두운 화석은 우리의 진화적 뿌리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인류 기원 연구 분야에서 로버스트 오스트랄로피테신 계통의 가장 초기로 알려진 일원 중 하나인 파란트로푸스 에티오피쿠스의 발견만큼 중대한 발견은 거의 없습니다. 1985년 케냐 북부의 터카나 호수 서쪽에서 거의 완전한 두개골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화석은 약 2억 년 전으로 측정된 화산 퇴적물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500만 년 전 초기 인간 진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강한 광물화로 인해 두개골은 인상적인 어두운 색을 띠게 되어 블랙스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와 유사하지만 주요 특징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파란트로푸스 에티오피쿠스는 두정 용적이 더 작고 뚜렷한 사골 능선과 매우 튼튼한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아는 없었지만 구강의 크기로 보아 이 종은 단단하고 섬유질의 식물 재료를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종의 다른 개체의 아래턱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시적 특성과 이후 종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을 결합한 파란트로푸스 에티오피쿠스는 인간 계보에서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와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메리카에 도달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발견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완전히 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인간이 아메리카에 처음 도착한 시점에 대해 논쟁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지배적인 이론은 최초의 정착민들이 약 13,500년 전 클로비스 문화와 연결되어 북미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견의 물결이 지속적으로 그 시간을 뒤로 보냈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는 멕시코 북부 자카카스 주의 치쿠아후이 동굴에서 이루어진 발굴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은 퇴적층 깊숙이 묻혀있는 거의 2,000개의 석기 도구를 발굴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광발관 기법을 조합하여 과학자들은 이 유물의 연대를 약 3만 년 전으로 추정했다. 이 증거는 인류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기 훨씬 이전, 아마도 16,000년 이상 전에 북미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발견은 오래된 클로비스 최초 모델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대륙으로의 초기 이주 경로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이는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가 훨씬 더 이르고 복잡하게 형성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모든 발견이 새로운 진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과학이 얼마나 쉽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여러분께 10초간의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채널을 확실히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 팀과 저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1922년 미국 지질학자 해롤드 쿡은 네브라스카의 그의 농장에서 화석화된 치아를 발견했다. 그는 이를 고생물학자 헨리 페어필드 오스본에게 전했으며 오스본은 이를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유인원 것으로 확인하고 헤스페로피시커스 하롤드 쿠키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후에 네브래스카맨으로 불리게 되었다. 같은 해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는 이 초기 인류의 전신 복원도를 발표했지만 이는 단지 하나의 치아만을 기반으로 했다. 예술가는 이 이미지를 초기 인류 조상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구식 용어인 피테칸트로푸스의 조각을 모델로 삼았다. 오스본은 이 추측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승인하지 않았다. 1925년에 이야기가 밝혀졌다. 추가 분석 결과 이 치아는 인류 조상이 아니라 유대류와 비슷한 포유류인 페카리의 것임이 드러났다. 네브래스카 남자는 공식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수십 년 전인 1868년에 독일 생물학자 에른스트 해켈은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로서 피테칸트로푸스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은 네덜란드 해부학자 유진 듀보이는 나중에 자바인을 발견했으며 현재는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된다. 현대 인류와 고대 친척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발견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1998년 11월 포르투갈의 고고학자 조아오 마우리시오와 페드로 수다는 중앙 포르투갈 리리아 근처 레피도 계곡의 암석 은신처인 아브리고 두라게르벨로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은신처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돌층 아래 부분적으로 묻힌 인류의 뼈 조각을 발견했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어린이의 무덤을 발견했음이 분명해졌다. 작은 골격은 얕은 구덩이에 놓여 있었고 적색 오커로 얼룩진 탄화 식물 재료의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이는 상서롭거나 의식적인 매장 관습으로 구석기 후기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례 관행이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매장지는 약 24,500년 전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특징은 현대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와 일치했지만 그의 하체는 네안데르탈인과 더 일반적으로 연관된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조합은 과학자들이 그가 혼합 혈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 해석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이미 그 시기에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십 년간의 화석 발견과 유전학 연구를 통해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교배했으며 그들의 유전적 유산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고대 하이브리드 아기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할 수 있다면 그는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1923년 미국 자연사 박물관이 이끄는 공동 미국 탐험대는 몽골 고비 사막에서 놀라운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알들이 있는 둥지 위에 직접 놓여있는 공룡의 부분적인 골격이었습니다. 이 생물을 나중에 알도둑을 의미하는 오비랩터 필로세리탑스로 이름 붙여졌으며 이는 강룡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다른 종의 둥지를 습격했으며
아마도 프로토세라톱스일 것이라고 믿었고 그 행위 중에 포착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을 훔치다가 프리주머블리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물학의 발전은 이 해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수십 년 후 현대 CT 스캐닝 및 기타 이미징 기술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유사한 알집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여러 경우에서 화석화된 알 안의 배아들은 프로토세라톱스가 아닌 오비랍토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화석들은 약 8천만 년 전 백악기 말에 해당합니다. 이 발견은 오비랍토르의 이미지를 둥지 도둑에서 헌신적인 부모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화석들은 오비랍토르들이 새와 같은 둥지에서 보살피는 자세로 앉아 있으며 그들의 둥지를 조심스럽게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도둑의 오명을 지니고 있지만 과학은 이 공룡들이 보호적이고 양육적인 돌보미들이라는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기이한 깃털을 가진 작은 파충류를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트라이아스기 파충류 중 하나는 1970년 페르가나 계곡에서 화석이 발견된 후 처음으로 설명된 롱이스쿠아마입니다. 약 2억 3,5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작은 파충류는 길이가 겨우 10cm에 불과하며 당시 밀림으로 뒤덮인 지역에 살았습니다. 롱이스쿠아마를 독특하게 만든 것은 몸 길이의 3배인 최대 30cm까지 확장된 긴 깃털 같은 부속지였습니다. 이렇게 곡선의 노를 연상시키거나 잎사귀 형태인 이 구조물들은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요 이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것들이 구의 행동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그것들이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논란이 되는 이론은 롱이스쿠아마가 이를 사용하여 현대의 나는 도마뱀처럼 나무 사이를 활공한다고 제안합니다. 파충류 진화에서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일부는 이러한 부속지가 초기 깃털 발달의 단서를 제시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기괴한 화석에 관해서는 고대의 나선턱 포식자만큼 상상을 뒤틀어 놓는 것도 없습니다. 선템브리아기 해양에서 가장 기이한 포식자 중 하나는 약 2억 9,900만 년 전에서 2억 5,200만 년 전 사이에 살았던 연골어류인 헬리코프리온입니다. 현대의 상어와 가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헬리코프리온은 독특한 나선형 치아인 치아나선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이 나선형의 첫 번째 화석은 1897년 러시아의 페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생물학자들은 이 나선형이 동물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초기 해석에서는 그것이 주둥이에 위치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는 에데스타스라는 관련 속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자들이 이 나선이 아래턱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은 물고기가 성장함에 따라 치아가 끊임없이 나선형으로 앞으로 회전하고 이전의 치아는 바깥쪽과 아래로 밀려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바깥쪽 가장자리에 가장 큰 치아만이 외부에서 보였습니다. 2008년 미국의 고생물학자 레이프 타파닐라는 나선이 목의 더 깊은 곳에 위치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며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CT 스캔을 포함한 최근 연구들은 아래턱 위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전한 두개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헬리코프리온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고대 해양 생물의 진화적 적응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합니다. 18세기 초 독일 베르츠부르크 대학교의 의학 교수 요한 바르톨메우스 아담 베링거는 화석에 대한 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근처 언덕에서 특이한 돌을 가져오도록 지역 소년들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1725년 그들은 태양 광선, 벌레, 새, 심지어 히브리 문자로 조각된 석회암 슬래브를 가져왔습니다. 베링거는 그것들을 자연의 불가사의로 믿고 몇 달 만에 2,000개 이상의 돌을 수집했습니다. 신성한 기원에 대해 확신한 베링거는 1726년 리토그래피의 히 워츠버겐시스를 발표하며 돌의 진위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구 자국을 발견하고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두 동료인 이그나츠 로데릭과 게오르그 폰 에크하르트가 그를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사기를 꾸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베링거는 그들을 고소했고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 스캔들은 그의 명성에 영구적인 오명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이 가짜 화석은 루겐슈타인, 루진스타인 또는 거짓돌, 라잉스톤즈로 기억되며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과학적 사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상문학에서 바로 나온 별명이 붙은 믿기 힘든 섬 발견이 있습니다. 2003년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의 고고학자들은 니앙 부아 동굴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간의 종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이는 나중에 호모 플로레센시스, 호모 플로레션시스 또는 플로레스인, 플로레스맨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들 개인은 106cm를 넘지 않는 키로 호빗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는 J.R.R. 톨킨의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해부학적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작은 두개골, 큰 눈썹 윤기, 평평한 코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지 비율은 현대 인류보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더 유사했습니다. 뇌 크기는 약 400세제곱센티미터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석기 도구를 제작하고 불을 사용하며 아마도 작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의 단신이 섬 외소증에서 비롯된 자연 진화 과정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식물계 또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외소 코끼리인 스테고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화석과 도구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약 6만 년에서 10만 년 사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의 멸종은 섬의 환경을 변화시킨 주요 화산 폭발 이후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른 알려지지 않은 인류의 지류가 여전히 발견될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리노이 북동부의 유명한 화석지인 메존 크릭에서 연구원들은 3억 1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화석화된 말미잘을 발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말미잘은 4억 8,500만 년 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동안 처음 나타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종종 불립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생존해 있으며 고대 진화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특정 화석은 특히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호주 뉴잉글랜드대의 무척추동물 고생물학자인 러셀 딘 빅넬이 면밀히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획기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희귀하게도 화석에서 볼 수 있는 개의 뇌와 중추신경계 부분의 하얀 인상입니다. 이 고대 말른 척추의 내부 구조를 현대의 친척들과 비교함으로써 연구자들은 3억 년 이상 동안 사실상 해부학적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절지동물의 내부 해부학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말렌 척추의 놀라운 진화적 안정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가장 특별한 화석 발견 중 하나는 약 5억 8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의 고대 생명을 보존하기로 유명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버지스 셰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77년 고생물학자 사이먼 콘웨이 모리스는 홀로시제니아라는 이름의 기괴한 화석을 설명했는데 이는 꿈처럼 거의 초현실적인 외모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처음에 홀로시제니아는 뾰족한 가시 위를 걷는 벌레처럼 생긴 무척추 동물로 재구성되었으며 등에 촉수 같은 부속지가 솟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머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내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중국 윈난성 청장강에서 더 잘 보존된 화석이 나중에 발견되면서 그 미스터리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석들은 동물의 부드러운 팔다리가 다리였고 뾰족한 구조물이 등에서 방어용 가시였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결국 홀로시게니아의 머리를 확인했으며 단단한 눈, 틈처럼 생긴 입, 그리고 아마도 먹이를 잡는 데 사용된 섬세한 촉수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홀로시게니아의 기이한 해부학은 초기 동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신을 가져왔고 오늘날의 벨베덤의 조상 중 하나로 위치 지으며 캄보리아 생태계의 다양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이탈리아 도시 알타무라 근처의 서페암 미궁에서 1993년 10월에 혁신적인 발견이 이루어졌다. 동굴 탐험가들이 라문궁과 동굴을 탐험하던 중 두껍게 쌓인 방해석과 석순 속에 완전히 묻힌 인간 유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주변 형성물의 나이에 대한 추정치가 10만 년에서 40만 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더 정확한 연대 측정이 가능해진 것은 2015년이었다. 우라늄 토륨 연대 측정 기술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골격을 뒤덮고 있는 방해석이 약 15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했다. 초기 인류학자들은 이 유해가 네안데르탈인에 속한다고 제안했지만 당시에는 바위에 융합된 골격에 민감한 상태 때문에 직접 테스트가 불가능했다. 비침습적 이미징 기술의 발전과 미토콘드리아 DNA 추출 덕분에 현대 연구자들은 이후 이 유해가 실제로 네안데르탈인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알타미라맨으로 알려진 이 개인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직 구멍에 빠져 도망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만 년 이상에 걸쳐 석순이 몸 위에서 서서히 자라며 그를 놀라운 완전성으로 보존해 주었고, 이는 가장 중요한 네안데르탈인 발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남극의 얼어붙은 해안에서 거대한 고대의 알을 발견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극의 세이모어 섬에서 칠레 과학자들은 약 6,8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연체 동물의 알을 발견했습니다. 알은 길이가 약 29cm, 폭이 20cm로 곰기 빠진 축구공과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크기 면에서는 멸종된 마다가스카르의 거대 코끼리 새인 아피오르니스의 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고대 남극에 알려진 육상 동물들은 이렇게 거대한 알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알이 대형 해양 파충류,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이 모사사우루스에 속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듯 모사사우루스의 골격 유적이 알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알이 최소 7m 길이의 생물에 의해 나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추가 연구에 따르면 태어나는 즉시 부화했을 가능성이 있어 출생 시 높은 독립성을 나타냅니다. 만약 정말로 모사사우루스에 의해 나았다면 이 발견은 고대 바다 포식자들의 번식 전략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고대의 알을 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떤 생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나요? 당신의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멕시코 해안에서 연구자들은 고대 암석에서 큰 인간과 유사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주장에 따르면 이 발자국은 10만 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여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반면 북미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장 오래된 인간 발자국은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드에서 발견된 것으로 약 2만 3천 년 전이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으로 큰 발자국은 알려지지 않은 더 큰 호미닌 종에 대한 이론을 불러일으켰지만 뼈나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기원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머셋의 체다 고르지에서 1903년에 발견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인간 골격은 체다맨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10,000년 전이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7년 유전학자 브라이언 사이크스 교수는 체다맨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지역 역사 교사인 에이드리언 타게트와 연결지어 직접적인 목의 계통을 밝혀냈습니다. 2018년의 추가 유전체 분석에서는 체다맨이 어두운 피부, 파란 눈, 곱슬머리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초기 유럽인에 대한 가정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유전자는 여전히 현대 영국 인구의 일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발견물은 우리가 고대인지 아니면 우연히 들어간 이상한 현대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1961년 2월 3명의 수집가인 월리스 레인, 버지니아 맥시, 마이크 셀은 캘리포니아 오란차 근처 코소 산맥에서 지오드를 찾고 있던 중 이상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크 셀이 그것을 자르자 금속 샤프트가 껍질 같은 층에 둘러싸인 세라믹 같은 실린더가 발견되었습니다. 외부 케이스는 독특한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 지질학자는 주변 물질이 형성되는데 50만 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전해지지만 이 주장은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물은 나중에 론콜라세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중앙 코어와 링 모양의 구성 요소를 드러내는 엑스레이를 촬영했습니다. 인포 저널 편집자 폴 윌리스는 이 물체가 도자기 절연체와 육각형 금속 케이스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스파크 플러그와 매우 유사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20세기 챔피언 스파크 플러그로 아마도 1920년대나 30년대의 것이라고 식별하며 자연 콘크레션에 박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코소 유물은 의도치 않게 발견된 유물로서 주변 논란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1912년 영국의 아마추어 고고학자 찰스 도스는 서식스주 필트다운에서 두개골 조각, 돌도구 및 동물 화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유해들이 알려지지 않은 초기 인류 종에 속하며 이를 에오안스로퍼스 도소니 또는 필트다운인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발견은 유인원과 현대 인류 사이의 결정적 연결고리로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의구심은 일찍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부학자 아서키스와 인류학자 데이비드 워터스턴은 턱과 이빨 간의 불일치를 지적했지만 그들의 우려는 무시되었습니다. 1953년이 되어서야 연구자들이 불소 테스트를 사용해 두개골을 재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고의적인 사기임을 밝혀냈습니다. 상부 두개골은 중세 인류에 속했으며 턱은 오랑우탄의 것이었고 이빨은 인간의 마모를 모방하기 위해 갈렸습니다. 필트다운맨은 20세기 가장 정교한 과학적 위조 중 하나로 밝혀졌으며 유명한 발견조차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경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해부학자인 유진 듀보아는 유인원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3년 동안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수마트라를 포함하여 탐색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실패한 시도 끝에 그는 1890년에 자바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같은 해 와작 근처에서 그는 인간과 비슷한 턱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에 힘입어 그는 발굴을 계속했습니다. 1891년과 1892년 사이 벵가완 솔로 강 근처의 트리닐 마을에서 듀보아는 그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화석화된 두개골 덮개, 두개골, 대퇴골, 그리고 3개의 어금니. 이 화석들은 같은 지질층에서 발견되었고 듀보아는 이들이 동일한 고인류에 속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이를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 피시칸트로퍼스 이렉터스, 즉 직립 유인원 남자라고 명명했습니다. 듀보아의 이론은 처음에 강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비평가들은 두개골 모양이 유인원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대퇴골은 분명히 인류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징들의 독특한 조합은 전이종을 암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추가적인 발견이 이루어져 듀보아의 해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세기 초까지 피테칸트로푸스와 중국 자쿠티우의 시난트로푸스 피키넨시스와 같은 유사한 화석들은 호모 에렉투스로 재분류되었으며 지금은 현대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화석은 약 18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현대 미국에서의 발견이 과학적 매료와 강렬한 문화적 논쟁을 촉발했다. 1996년 7월 두 젊은이가 워싱턴주 케네윅 근처 콜럼비아 강에서 인류의 두개골을 발견했다. 발굴 작업은 거의 완전한 골격을 드러냈고 이후 케네윅맨 또는 고대인으로 명명되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유해는 약 9,300년 전의 것으로 판단되었다. 초기 분석은 현대 원주율 인디언들과 다른 두개골 특징을 제시하며 다른 조상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콜빌 보호구역의 연합 부족을 포함한 원주율 그룹들은 원주율 인디언 무덤 보호 및 반환법에 따라 유해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법적 싸움이 이어졌고 초기에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위해 유해를 보관하게 되었다. 2015년 코펜하겐 대학교가 주도한 고급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은 케네윅맨이 원주율 인디언들, 특히 콜빌 부족과 밀접한 유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유엔은 2017년 2월에 부족의 경의를 표하며 다시 돌아와 재매장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정적인 장 중 하나의 끝을 의미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싶으신 주제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응원을 보여주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흥미로운 영상을 위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